50번입니다. 자, 다섯 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우리가 이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면 사실 5팩토리얼이죠. 자, 여기는 같은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바로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누구보다 앞에 오도록 비록 여기에는 같은 문자는 없지만 C가 D보다 앞에 온다고 했을 때는 이 C와 D를 무엇으로 보면 된다?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바로 그냥 우리 직순열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짧게. 자, 이렇게 A와 B와 C 이 세 개의 문자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자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3팩토리얼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되겠죠. 그 6가지를 선생님이 지금 한번 적어 볼게요. A, B, C 맞나요? 그리고 A, C, B 하면 되나요? 그리고 B, A, C 하면 되죠. 그리고 B, C, A 하면 되겠나요? 그리고 C가 제일 앞에 왔을 때 C, A, B 그리고 C, B, A 이렇게 6개의 바로 배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6개를 보면요. 여기에서 자, B와 C만 한번 봤을 때, 자, B와 C를 봤을 때, B가 앞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B와 C를 봤을 때, B가 앞에 있고 C가 뒤에 있죠. 여기는 B가 뒤에 있고요. B와 C를 본다면 B가 앞에 있고 C가 뒤에 있어요. B와 C를 본다면 B가 앞에 있고 C가 뒤에 있죠. 여기는 B와 C를 본다면 자, B가 뒤에 있고 C가 앞에 있죠. 여기도 B와 C를 본다면 B가 뒤에 있고 C가 앞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6개 중에서 B가 C보다 앞에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오고 자, C가 B보다 앞에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옴으로써 공평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게 바로 6을 바로 무엇으로? 바로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개점 정리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버리라. 이 B와 C를 어떤 문자로, 똑같은 문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A라고 하고요. B와 C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 동그라미가 같은 문자이니까 이 A와 동그라미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는 A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A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A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B가 C보다 앞에 오라고 했으니까 앞에 동그라미에 B, 뒤에 동그라미에 C, 앞에 동그라미에 B, 뒤에 동그라미에 C, 앞에 동그라미 B, 뒤에 동그라미 C를 배열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보세요. 첫 번째 이 A, B, C로 배열되는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BAC로 배열되는 게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BCA로 배열되는 게 요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앞에 오도록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를 무엇으로 봐버리면 된다. 바로 B와 D가 같은 문자인 것으로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이 문제도 이 C가 D보다 앞에 온다고 했으니까 CD를 똑같은 문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무엇을 A와 B와 이 동그라미 두 개와 이를 뭐 해버리라? 배열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를 배열하면 5 팩토리얼인데 여기 안에서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 팩토리얼이 120이죠. 120을 2로 나누니까 바로 60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번입니다. 자, 파인애플에 있는 이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죠. 사실 이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사실 9 팩토리얼인데 자, 여기 보면 같은 문자가 있나요? 같은 문자 P와 P가 같고, 그리고 누가 같나요? E와 E가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INAL이니까 모두 다르죠. 그러니까 P가 3개 같으니까 3 팩토리얼로 제거해주고, E가 2개 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제거해줘서 바로 이 9개의 문자를 그냥 배열하는 방법은 이 식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과 자음을 한번 나누어 본다면 모음은 아, 에, 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나눠보면 이 P는 자음이죠. I는 모음입니다. 자, N은 자음이고요. E는 모음이죠. 아, 에, 이, 오니까. 그리고 A도 모음이고요. PP가 나왔으니까 P는 모두 다 모음이죠. 그리고 L도 모음이 되고 L도 자음이 되고 P도 자음이죠. 자, E는 무엇이 된다? 모음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모음 4개, 자음 5개가 되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모음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자음도 하나의 문자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모음 네 개를 무엇으로 똑같은 문자 동그라미 어떻게 바로 이 네 개로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 모음은 모두 다 똑같은 문자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음은 모두 다 무엇으로 보자? X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라고 했죠?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모음 4개를 앞에 적어줘야 되고 자음 5개는 어디에 적어줘야 된다? 뒤에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이 동그라미 4개를 배열해주고 뒤에는 X를 배열하는 이 경우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동그라미, 똑같은 X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라.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모음을 어떻게 여기에서 순서 있게 배열해주면 되겠죠. 자,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고요. 얘 일이 뭐라고요? 얘 일이 바로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음 이 네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해 줘야 되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순서 있게 배열해 주려 하니까 이가 똑같네요. 이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전체 네 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2개가 똑같아서 이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고요. 이제 누구를 이 자음을 이 뒤에서 5개를 순서 있게 배열해 주면
자, 다섯 개를 배열해 주는데 여기에 P가 몇 개 있습니까? 똑같은 문자 세 개가 있으니까 바로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1 곱하기에다가 4팩토리얼이 24인데 2로 나누면 12가 되고요. 자,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어서 3팩토리얼이 약분하니까 얼마가 된다? 20이 되네요. 따라서 12 곱하기 20만 하면 되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그 경우의 수, 가지수는 몇 개 나온다?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나열되는 경우는 바로 24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번입니다. 자,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사실 6팩토리얼이죠. 그런데 A는 E보다 앞에 오고 B는 D보다 앞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A와 E를 무슨 문자로? 같은 문자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A와 E를 똑같은 문자로. B는 D보다 앞에 오라고 했으니까 B와 D를 어떻게 똑같은 문자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동그라미 몇 개에다가 두 개에다가 X 표시 두 개에다가 남았는 것은 바로 C와 F가 되겠죠. 이 문자를 뭐 하면 되겠다? 배열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개의 문자니까 6팩토리얼이 되는데 같은 게 두 개 있죠? 따라서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6팩토리얼이 얼마죠? 720이잖아요.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4가 되죠. 따라서 720을 4로 나누면 4인은 4에 4, 8이 32가 돼서 180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가요?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뭐 X, C 됐나요? 그리고 X, 동그라미 F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했다면 이 앞에 동그라미에는 A와 E 중에서 맞죠? 누가 A가 먼저 와야 되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E가 되는 거고요. X는 B와 D니까 앞에 X 자리에 B가 오고 뒤에 X 자리에 누가 온다? D가 오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3번입니다. 자, 7개의 숫자 11, 22, 3, 4, 5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7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면 7팩토리얼을 1이 두 개가 같고 2가 두 개가 같으니까 각각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 가지수가 바로 이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죠.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3, 4, 5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러면 3이 제일 앞에 그 다음 4, 5가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3과 4와 5를 무엇으로 같은 숫자로 보면 같은 숫자 아니면 같은 문자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바로 이 3, 4, 5는 크기 순서대로 나와야 되니까 맞죠? 어떻게 된다? 1과 1과 2와 2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 7개가 있으니까 7팩토리얼로 배열이 될 것인데 1이 두 개로 같고 2가 두 개로 같고 동그라미가 세 개로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얘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산을 할 때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무엇입니까? 4죠. 그러면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다른 말로 무엇으로 4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바로 7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로 나눈 경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2 팩토리얼이 2 팩토리얼이 니까 곱해버리면 4니까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바로 4 팩토리얼 되죠. 그러면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니까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765만 남는 거죠. 765를 다 곱하면 65 30 곱하기 7 얼마가 된다? 2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머리 쓴다면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일곱 개를 하나 배열해 봤더니 그 210 중에서 1 동그라미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 2라고 했다면 그 210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누가 작은 수도 크게 작은 것부터니까 여기에 3이 들어오고 여기에 4가 들어오고 여기에 5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4번입니다.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도록 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제 1부터 7까지를 우리가 나열하는 방법은 7 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한다. 자, 5라는 숫자는 4보다 어떻게 오른쪽에 배열하라. 즉 오른쪽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45, 즉 4와 5가 바로 인접하게 이웃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4, 5가 이웃해도 되고 4와 5 사이에 어떤 다른 숫자가 오고 5가 와도 그것은 바로 5는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4 뒤에 바로 5가 온다면 바로 오른쪽에 이웃해서 배열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 뒤에 바로 5가 나와도 되고 4와 5 사이에 다른 숫자가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우리가 1과 7 사이에 짝수는 2, 4, 6밖에 없죠. 그러면 6과 4와 2도 어떻습니까? 순서 있게 이렇게 6, 4, 2 형태로 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 2, 3, 4, 5, 6, 7이 있는데 사실 6과 4와 2는 순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4와 5를 생각했을 때 이 4가 짝수잖아요. 이 4가 짝수인데 이 4보다는 5가 어떻게 오른쪽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과 4와 2는 딱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수대로 배우니까 같은 숫자로 봐버리고 같은 문자로 봐도 되고 그런데 이 5라는 것도 4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5 자체도 바로 무엇으로 보자 같은 숫자로 일단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과 3과 7 그리고 동그라미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4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면 전체 7 팩토리얼을 얼마로 배열하면 된다? 이 똑같은 4개가 있으니까 4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일이 끝났나요?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 4, 6만 같은 문자로 본 게 아니라 5도 같은 거로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37과 동그라미 4개가 1, 뭐 동그라미 앞에 있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동그라미 뭐 3,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7로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6, 4, 2는 순서대로 오고 이 4보다 5가 바로 오른쪽에 와야 되죠. 그러면 천상 여기는 6이 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4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와 2는요. 5와 2는 모조리 4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 5가 와도 6, 4, 2 순서가 맞고 4 뒤에 오른쪽에 5가 오죠. 또한 5, 2가 와도 어떻습니까? 6, 4, 2 순서대로 짝수가 없고 4 오른쪽에 5가 배치가 되죠. 따라서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마다 맞죠?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6, 4, 2, 5 순서대로 와도 되고 6, 4, 5, 2 순서대로 와도 이 두 개의 간화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봤을 때 그 하나당 2호와 5일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되니까 4와 4 팩토리얼이 약분되고 남았는 것은 7, 6, 5와 2를 곱하니까 7하고 6을 곱하면 7, 6이 42에다가 5하고 2를 곱하면 10이 되어서 바로 420가지의 바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육사 뒤에 2호 순서대로 이렇게 2가 먼저 오고 5가 나중에 오는 경우 또는 5가 먼저 오고 2가 나중에 오는 경우가 되면 이 가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P가 없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가로 개수와 세로 개수를 더한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각각 나누어 준다? 가로의 개수의 팩토리얼과 세로의 개수의 팩토리얼로 뭐 하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최단 거리를 찾는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식이 되는 거죠. 즉,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가로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고, 세로가 4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6 더하기 4, 10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가로 개수 6 팩토리얼, 세로 개수 4 팩토리얼로 나누면 바로 최단 경로의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P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단 거리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니까 오른쪽이나 바로 위쪽으로만 올라가야 되지 아래쪽으로나 왼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를 반드시 거쳐야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바로 이 네모 박스를 만들으라고 했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요 길만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자, 요 네모 박스 안에서 A에서 먼저 누구까지 갔다가 P까지 갔다가 P에서 다시 어디로 B까지 가는
요 길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다? 움직여 줄 때 바로 최단 거리가 된다고 했죠. 아시겠나요? 다른 길은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P를 거치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에서 어디로 갔다가 바로 P로 갔다가 P에서 어디로 간다?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거리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A에서 P를 갈 때는 가로 4칸, 세로 2칸이니까 바로 6팩토리얼 되겠네요. 그런데 가로가 4칸이니까 4팩토리얼로, 세로가 2칸이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이제 P에서 B로 가야 되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4팩토리얼을 무엇으로?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자, 4팩토리얼로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것은 이제 짧게 갈게요. 6과 5와 4팩토리얼이 곱이니까 4팩토리얼이 약분되고, 2팩토리얼은 바로 2니까 6과 약분하면 3이 되어서, 자, 앞에 부분은 바로 15가 될 것이고요. 4팩토리얼은 바로 24잖아요. 24를 4로 나누면 6이 되어서 전체 몇 가지가 된다? 바로 9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바로 P를 반드시 거치라고 했으니까 AP로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주고 PB를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절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P를 거치지 말으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이 전체, 우리 방금 구한 이 전체 개수에서 P를 거치는 경우 몇 가지를 90까지만 빼주면 바로 P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최단 경로의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에요. 자, A에서 B까지의 최단 경로의 바로 거리가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A에서 B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반드시 이 점을 꼭 거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우리는 A에서 P까지 가고,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바로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니까 바로 곱의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직사각형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서 본다면 A에서 P까지 올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보다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A에서 P로 볼 때 바로 오른쪽과 위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야지 최단 경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면 이 그림이 바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바로 정사각형 안에 이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A점이 되고 이 점이 바로 P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다? 이 길로 보면 되고, 바로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다? 이쪽 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점이 여기가 되는 거. 자, 이 여기는 하트라고 해볼까요? 하트가 되고. 여기는 세모라고 해볼까요? 세모. 여기는 네모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네모로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A에서 P까지 가는 데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로 보면 되니까 4팩토리얼을 어떻게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P에서 B로 가는 것도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4팩토리얼이 24인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4니까 24 나누기 4는 바로 6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6 바로 몇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각형 형태가 딱 직사각형,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만원모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